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기간에도 찾아온 단타와 가치 투자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LNK 바이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156100입니다. 이 종목은 바이오지만 코로나와는 무관하고요. 척추나 관절 관련 물리 제품이 주된 매출인 기업인데요.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과거로 보자면 회계적인 이슈도 있었고 특허 관련해서도 확인해보니 언론의 홍보 내용과 조금 결이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관련 내용을 공유해보고자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숫자를 보고 가도록 하죠. 매출이 17년 이후 성장하는 모습은 아닌데 19년에는 더욱 크게 떨어졌고요. 이익은 꾸준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적자도 굉장한 수준인데요. 매출이 250억대인데 당기순 손실이 100억대 적자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매출이 줄어든 모습은 확인할 수 있지만 다만 이익의 적자폭은 조금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인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슈를 먼저 보게 되면 LNK 바이오가 글로벌 의료업체와 2천억대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업체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MOU 체결에 관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이라고 한다면 품목 정도가 확인될 수 있는 것인데요. 확장형 케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약에 관해서는 공시로 확인할 수 없거니와 MOU라는 것이 사실 유명무실한 경우도 많아서 이 내용만 가지고는 확실하다고 판단하기에 제 기준에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 알아봤습니다. 본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보던 중 사업보고서를 찾다 보니 거래 정지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그래프를 보셨던 분이라면 2020년 4월에 거래가 된 것을 보고 아셨을 텐데 2019년 3월 이후로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찾아보게 되면 당시에는 정지가 아니라 상장 폐지의 위기라고도 언급되고 있었는데요. 이를 확인해 보게 되면 매출 인식에 관한 오류라고 이 기사에서는 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보다 빠르게 매출을 인식했다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문자 그대로 보자면 시점이 문제일 뿐 실제 매출이 발생했을 것인데 왜 문제가 되냐는 해석이 가능한 문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랐는데요. 문제가 된 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 LNK 바이오에서 호주로 제품을 보내고 실제 매출이 인식되는 시점은 대리점에서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판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만 LNK 바이오가 대리점에 인도한 시점을 매출로 인식해서 잡고 있었던 것이 매출 인식 시점의 문제라고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고 이 같은 것을 법무팀과 재무팀 간의 미스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한 오류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이해하는 관점은 조금 달랐는데요. LNK 바이오 사업보고서를 보면 자회사가 여럿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이런 자회사가 있을 때 이처럼 국가를 명시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LNK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는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올토피딕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이 회사의 위치를 확인해 보게 되면 관련 주소가 호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 정리해 보면 당연히 일반적 영업으로 보자면 호주에 자회사가 있고 이 자회사로 물건을 넘긴 것 자체는 매출이 아니라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재고품의 이동 혹은 내부 거래 정도로 봐야 하고 실제 연결 기준의 매출은 당연히 호주에서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시점이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 같은 다소 의아한 실수로 거래 정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것을 유념해 두고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앞에서 봤던 2천억대의 라이센스 아웃을 일으킬 만큼의 기술력이 되는지 그리고 관련 제품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 전에 간략하게 회사 개요를 보게 되면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인도, 호주 등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설립 당시의 목적은 물론이거니와 현재까지도 주요 사업의 내용은 경영외과용 의료기기 중 척추 임플란트를 개발하고 제조 판매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장에서 LNK 바이오의 경쟁력을 자사가 내세우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면 주요 국가로부터의 인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인증을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할 만하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은 시장 점유율 등을 통해서 볼 때 시장 전체의 주요 사업자는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 외까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LNK 바이오가 시장의 주요한 플레이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였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경쟁 우위 요소를 시장 전반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척추용 임플란트 중에서 특정 제품 혹은 기술로 찍어서 접근하는 것이 일반 투자자에게도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고 기업 관점의 전략에서도 유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품 매출 구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같은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하나씩 뜯어가며 제품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크게 의미 없는 정보의 나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매출의 총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있긴 한데 그보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호주 대리점에 제품을 넘기면서 매출 인식 시점에 관해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정정해서 다시 보고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때문에 해당 매출에 관련한 숫자는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도표에서 유의미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수출과 내수의 숫자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수출이 내수를 역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흐름이 2019년에는 수출과 내수 모두 줄어들면서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이 같은 매출이 실제 발생하는 구조를 보게 되면 앞에서 매출 인식 시점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던 방식, 그러니까 대리점 등의 관계 회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방식이 척추 임플란트의 주요한 매출 방식이었는데요. 이 같은 시장 상황과 제품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역시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관련 자료도 확인해 봤는데요. 기술 관련 인력이 11명이었는데 전체 인원이 75명인 것에 비하자면 제조까지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적은 수준의 인력은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척추 임플란트에 관한 인력으로 보자면 스파인 개발 담당이라고 기재된 3명의 주요 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3명의 연구 실력과 연구 결과에 따라 회사의 주가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서 조금 아쉽게 보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특허 관련 내용이 보고서에 없다는 점이 아쉬웠는데요. 대개의 기술 기업들이 특허를 자랑하듯 리스트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과 달라 보였습니다. 이 같은 보고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공시에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최근에 획득했다는 특허를 공시했는데 높이 조절이 가능한 척추 유합 케이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앞의 기사에서 확인했던 라이선스 아웃과 관련된 특허입니다. 실제 2020년 4월에 또 다른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익스펜더블 패키지, 그러니까 확장형 케이지겠죠. 이 제품에 대해 미국 메이저 대리점과 계약이 마무리 단계임을 알림과 동시에 또 다른 업체와도 정식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특허가 시장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궁금했는데요. 이 특허에 관해 기술한 기사를 보게 되면 글로벌 기업의 기존 특허에 비해 강하면서도 간단한 구조이고 이와 함께 어쨌거나 자체 특허를 획득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범위의 확장이 장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특허 관련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봤을 때 아쉬웠던 것은 이 특허가 기술 특허가 아니라 디자인 특허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허는 대개가 기술적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방법 등에 관한 것인데 LNK가 홍보하고 언론에서 보도했던 것은 특허가 아니라 디자인권이고 이 같은 것이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좀 아쉬워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 같은 LNK 바이오의 숫자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매출은 19년에 크게 감소했는데 매출의 감소에 비해 원가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비해 박리담회로 팔았지만 매출이 올라가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판관비 역시 숫자는 줄었지만 비율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판관비에서도 줄어든 계정은 급여를 비롯한 인건비가 크게 줄었고 연구개발비도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영업손실을 기록 중에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 기타 활동을 보게 되면 기타 비용이 꾸준하게 기타 수익보다 높게 기록되었고 금융수익의 경우에는 2018년과 19년 높은 편이었는데요.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타 비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게 되면 18년에는 관계기업의 투자 손상과 함께 무형자산 손상 차손이 크게 발생했는데 19년에는 무형자산의 손상 차손만 50억 이상 발생한 데다가 재고자산의 폐기로 인한 손실까지 10억 이상 기록되면서 전체 손실을 키웠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 순손실은 영업손실에 비해 더 키워졌는데요. 생산이든 개발에 관한 투자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이익 손실이 진행되는 만큼 자산도 19년에 크게 줄었는데요. 꾸준하게 매출 채권 등이 감소하고 있고 무형자산의 경우에도 무형자산의 손상 차손으로 인해 그 가치가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소 역시도 숫자로는 눈에 띄긴 하지만 일부가 사용권 자산으로 바뀌게 되면서 줄어든 영향도 있고요. 이어 부채도 19년에 줄었는데 유동성사채나 전환사채의 감소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자본을 보게 되면 결손금의 누적액이 자본 총계와 맞먹는 수준으로 누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9년 1년간 늘어난 결손금이 100억 수준이었으니까 이 같은 추세라고 단정짓고 최악의 상황으로 가정한다고 하면 2-3년 내에 자본 잠식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같은 흐름에 대해서 최근의 자료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자산의 총계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개별 계정으로 보게 되면 매출채권 등이 크게 줄어든 것을 가장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와 달리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나 유무형 자산이 조금씩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2020년 글로벌적으로 특히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꾸준하게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병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척추질환이나 치료와 같은 것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 같은 것이 LNK 바이오에 실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닌가 추정해보고요. 부채 역시도 크게 줄었는데 매입 채무 등이 크게 줄었습니다. 생산활동이 저하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이 같은 상황에서 다만 자본은 늘었는데요. 전환사채 등의 영향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이 증가한 것과 함께
있는데 앞의 연간 보고서에서는 누적 결손금에 대해서 우려를 하긴 했었는데 3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줄어든 매출만큼이나 손실의 폭도 줄어서인지 결손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손익을 보게 되면 매출은 크게 감소했는데요. 앞에서 추정했던 전세계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매출 악화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매출 원가율은 좋아졌습니다. 관련 매출의 제품별 구성을 보게 되면 다른 무엇보다 상품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품 매출이 기존에 크게 재미없는 사업군이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매출은 크게 줄었지만 매출 총이익은 오히려 소폭 늘어난 모습인데 다만 이 같은 이익이 판관비보다 높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상품 매출의 감소 등이 있었기에 판관비도 줄어들긴 했지만 매출 대비 비율로는 매출액 수준의 판관비를 아직 기록하고 있었기에 영업 손실을 피할 수는 없었고요. 다만 3분기만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났던 만큼 제품 매출의 효율화에 따라 조만간 영업 손실에서 영업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적 흐름을 확인할 수도 있긴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높게 기록되었던 기타 비용 역시도 비용을 이제 다 떨궈낸 것인지 비용이 크게 줄었고 금융수익이 높게 기록되면서 단기 순손실의 적자폭은 크게 줄일 수 있었고 분기 기준으로는 흑자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LNK 바이오를 보게 되면 과거 회계에 이해할 수 없는 오류로 인해 거래 정지가 되었었고 척추 관련 제품이 중심인 상황에서 내수도 수출도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과 함께 최근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 의료 시스템의 문제로 당분간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요. 이와 달리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실적이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것 아닌가라는 흐름에 대한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고 이와 함께 실제 그 파급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긴 하지만 FDA 승인 등을 통해 매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글로벌 투자업계의 자금 유입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크레딧 스위스가 5%의 지분을 매수했는데요. 내막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긍정적 신호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같은 상황에서 주가 흐름을 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일봉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가 살짝 잠잠해지던 4월 말부터 거래가 재개되었는데 그 이후에 한참 떨어져서 5월 15일 최저점인 3,000원 후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꾸준하게 올라서 지금 수준은 저점 기준 8배 이상인 3만원 초반대에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확인했던 크레딧 스위스가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다고 하기에는 크레딧 스위스가 들어온 날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충분히 높은 수준에서 들어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 월봉을 기준으로 해서 길게 보게 되면 지금의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그래프 흐름에 대해 제 경험상 기술적으로 이해해보자면 아직은 주가가 떨어지기보다는 상승 모멘텀에 있다고 생각되긴 하는데 앞에서 봤던 정보들 때문에 종목 자체에 대해서 적어도 제 개인적으로는 신뢰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들 역시 이 같은 정보를 종합하셔서 고민한다고 하신다면 적어도 짧게는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손실을 방어하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LNK 바이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품 매출을 줄여가며 영업이익률을 회복하는 과정을 확인했었는데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바이오 기업의 모습을 찾는 LNK 바이오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정보와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